미적분 수열의 극한 페이지 31. 1. 급수의 수렴과 발산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의 각항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 요런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급수는 시그마를 써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중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을 이 급수 전체 n까지의 부분합이라고 봅니다. 얘는 어차피 n번째 항까지 합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한대로 발산시켰을 때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어떠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전체 입장에서 보면 n항까지 합은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부분합이고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6항까지의 부분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은 이것이 바로 급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급수라는 건 수열의 각 항을 모조리 다 더한 거, 그게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모조리 다 더한 것을 급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이 그냥 어떤 s로 수렴을 한다면 이 급수는 수렴을 한다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수열이 발산하면, 그죠? 몇 번째 항까지를 더했는데 그거 자체가 발산을 하면 급수 전체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급수가 이미 발산했다고 하면 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은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렴을 할 때 구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 번째 항의 합인 sn하고 홀수 번째 항의 합인 sn-1이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같지 않아.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의 리미트 값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뒤에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51번 봅시다.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해주겠니? 라는 문제. 그러면 일단 n번째까지 합인 부분합 sn을 한번 구해볼게요. 초항이 뭡니까?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그러면 합의 공식 쓸게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항의 제곱, 항의 개수 n개.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이 돼서 결국 부분합이 이렇게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분합을 구하고 리미트 n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밑이 더 크니까 분모가 더 큰 수니까 얘는 0으로 수렴을 할 거고요. 1-0 결국은 1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 급수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로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이 1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죠? 합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얘를 다 더하면 이 수열들이 엄청 조그만 수열들을 더해서 합이 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렴을 하겠니? 그죠? 딱 봐도 발산하겠죠. 실제로 발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n번째 항까지의 합인 부분 합을 구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면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얘 보는 거죠. 당연히 아래 차수보다 위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값을 더하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53번 문제.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라. 첫 번째 문제는요. 1 곱하기 2 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 분의 1 3 곱하기 4 분의 1 그러면 K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죠? 일반항 얘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시그마 합을 구해서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때려버릴 거죠. 그러면 얘는 부분 분수 기억하십니까? 응? A 곱하기 B분의 1이면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앞에 빼기 뒤 이걸로 계산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K 플러스 1 빼기 K니까 1분의 1 앞에는 1분의 1이니까 안 쓴 거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계산이 되고 실제로 1부터 n까지 집어넣을게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한 다음에 마지막 한까지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할 거니까 가운데 길이는 점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삭제되고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마지막 항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을 할 거고 1 마이너스 0이니까 1로 수렴하고 그 합이 1이다. 수렴하는 급수고 그 합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하고 싶습니까? 유리화를 하고 싶겠죠. 그죠? 무한대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무한대까지 왜 무한대라고 여기다 써놨지? 자, 얘를 n번째 항까지 일단 구할게요. 무한대까지 아니고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단 구할게요. SN을 구하고 걔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할게요. 유리화를 해서 위아래 같은 수로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밑에는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삭제될 거고 위에는 요것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는 어차피 1밖에 안 남으니까 첫 번째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전부 다 더하면 n번째 항까지 더하라 라는 시그마 기호가 쓰여져 있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없어지고 얘도 뒤에서 3 없어지고 자 앞에서 두 번째 남았으면 뒤에서 두 번째 항이 남으면서 얘가 이렇게 이 앞에 거랑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다 얘는 결국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1 이것만 남습니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팍 때려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요. 무한대에서 1 빼는 거는 무한대 빼기 1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봅시다. 로그가 보이네요. 로그끼리 나눗셈이죠 얘는. 그래서 얘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n의 제곱이 있고 분자에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 인수분해 할게요.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그리고 n을 골고루 한 개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하고 k분의 지금 k가 두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인 SN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k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그죠? k-1,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k에다가 2부터 n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로그끼리의 전체 합이잖아요.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n번째 항까지. 그러면 2분의 1, 3분의 2 얘는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다. 그죠? 얘도 다음 거랑 약분되고 맨 앞에 하나 남았으면 맨 뒤에 하나가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곱하기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로그하고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로그하고 얘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로그끼리의 합이라면 이렇게 다 더하는 거잖아요. 급수 얘가 시그마가. 그러니까 진수끼리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죠? 다 약분하면 요것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랑 마지막 번째. 그래서 얘를 쓰면 이렇게 될 거고 로그
이 n분의 n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취해서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어디로 수렴을 할 것이냐?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 로그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얘는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시그마가 어차피 합의 기호였기 때문에 로그 진수끼리 합 이거를 곱으로 진수끼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약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봅시다. 첫째 항이 2분의 9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까지 부분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시그마 sk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sn은 알아야 되겠죠. 공식 2분의 n 그리고 2a 플러스 n-1d라는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이 있죠. 그래서 2분의 n 항의 개수 n 똑같고 초항 2분의 9 a 자리에 2분의 9 넣고 그 다음에 공차 자리에 d 대신에 3 이렇게 넣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뭐가 나오느냐? 요게 나와요. 이렇게 약분되고 정리하면 2분의 3n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sn을 정리하면 요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sk분의 1이니까 sn분의 1 역수를 취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2는 상수항이니까 밖으로 빼놓을게요. 시그마 밖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n 플러스 2가 분모로 내려가서 이렇게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부분 분수 어떻게 씁니까? k 플러스 2 빼기 k 분의 1 그 다음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 분수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2분의 1 나왔고요. 요거 없어지면 2분의 1 나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그마 여기 n입니다. 1이 아니고 k가 1부터 n까지 n번째 항까지 합 자 얘는 이렇게 정리돼서 앞에 3분의 1 뽑아놓고 그 다음 1 대입하고 k 대신에 여기 1 대입하면 3분의 1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3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맨 뒤에도 n-1번째 항은 이렇게 될 거고 n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덧셈을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뒤에 있는 4랑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5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1하고 2는 좀처럼 정리가 안 되겠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남았다면 얘도 대칭적으로 뒤에서 첫 번째 항하고 뒤에서 세 번째 항이 남고 나머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1분의 1은 1이고 2분의 1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뭐 곱해지면 얘는 간단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갑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한다면 3분의 1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0 그래서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얘네끼리만 곱해서 답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약분하면 어디로 수렴을 한다?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59번 봅시다.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라. 자 첫 번째 1번 문제 실제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n번째 항까지만 더할게요. sn 부분 합을 구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삭제되고 자 뭐만 남는다? 대칭적으로 맨 앞과 맨 뒤만 남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뭐가 됩니까?
최고차항의 비율로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2분의 1 빼기 1, 즉 마이너스 2분의 1로 답이 결정이 되겠죠. 이 급수는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초항은요. 얘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얘는 A1, A2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합이잖아요. 급수니까 합을 따질 거고. 자,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S1은 첫 번째까지 합. 이렇게 되고요. S2는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 S2예요. S3는 세 번째 항까지 합인데요.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세 번째 항도 2분의 1로 되네요. 네 번째 항,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또 다섯 번째 항도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자, 여섯 번째 항 사라지고 사라지고 얘랑 얘만 남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이 나누어지네요. 홀수 번째 항은 다 2분의 1로 결정이 되고요. 짝수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앞에 2분의 1이 나오고 두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2. 실제로 3분의 2 만족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요. n 대신에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2분의 1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1은 3. 자,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렇게 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형이었으니까 얘는 일반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얘는 어차피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디로 수렴을 합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는 얘는 2분의 1 그대로 남고 뒤에는 최고차항의 비율 1분의 1, 1로 남겠죠.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2분의 1로 수렴을 할 거고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전체적으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진동을 하면서 얘는 발산이라는 답이 생기겠죠. 진동하잖아요. 홀수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뿔 1, 마 1, 뿔 1, 마 1 진동하는 거니까 얘는 발산합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열의 극한과 급수 사이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이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번항까지 합, 그죠? 그 합을 나타낸 건데 만약에 얘 수열이 계속 커지는 수열이라면 그 값이 계속 커지는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항 이렇게 더했을 때 점점 그 값이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보냈을 때 얘를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수조 안에 이렇게 생긴 수조 안에 물을 붓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반 붓고 두 번째는 또 반에 반을 붓고 세 번째는 반에 반에 반을 붓고 네 번째는 반에 반에 반을 붓고 이렇게 조금씩 부어지는 양이 적어진다면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에 거의 0에 가까운 양의 물을 붓는다면 더 이상 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무한대번까지 이런 행동을 해도 얘가 딱 요만큼 해서 어느 선에서 물이 멈출 겁니다. 넘치지 않고 멈출 거예요. 점점 n번째 항으로 갈수록 더해지는 양이 0에 가깝다면 그죠? 전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급수의 합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걔가 리미트 n번째 항이 더했을 때가 아니라 n번째 항이 0이다. n번만큼 물을 붓는 횟수를 추가했을 때 거의 0에 가까운 물만 넣는다. 라고 한다면 전체 급수 무한대까지 합은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붓는 양이 처음에는 2리터 붓다가 4리터 붓고 6리터 붓고 8리터 붓고 이렇게 점점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실제로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n번째 항의 그 값이 0이 아니라면, 그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n번째 항의 값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에 물 붓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붓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 얘가 어느 값에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항상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0이라고 해서 그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61번. 얘가 발산함을 증명하래요. 뭘 증명하면 되냐면요. n번째 항이 이미 발산하고 있어요. 0이 아니라면, 0만 아니면 얘는 전체적으로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an을 n 플러스 1분의 1로 둘게요. 그러면 리미트 a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n으로 나누면 최고치 항의 b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1을 계속 더한다고 합시다. 1을 무한 번 더하면 이게 수렴합니까? 아니죠. 1은 무한 번 더해도 얘는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합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고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얘가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미트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가. 그죠? 자, 리미트 괄호값이 리미트 요 괄호값이 0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얘의 급수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이 a의 전체적인 급수값이 이거 아니고 이 급수의 값이 수렴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급수 n이 1부터 요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 합이 수렴을 한다면서요. 수렴. 그러려면 이 괄호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 리미트로 취했을 때 요 괄호의 값이 0이 돼야지만 점점 더해지는 양이 0에 가까운 엄청 쬐그만 수이다가 0이 되어야지만 더 이상 더해지는 게 없어서 전체적인 합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리미트 이 값은 얼마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어디로 갑니까? 얘는 3분의 6, 즉 2로 가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an 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2 해서 전체적으로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값이 플러스 2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해야 플러스에서 전체적으로 얘가 0이 되고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리미트 괄호값은 항상 0이 되어야 된다. 더해지는 값이 n번째 항이 결국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급수의 성질. 자, 급수는 이렇게 시그마에다가 극한을 취해준 게 바로 급수예요. 그죠? 무한대항까지 다 더하는 거랑
자,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은 같은 얘기예요. 시그마에다 극한을 취한 것이 급수입니다. 그러면 급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두 급수가 각각 수렴을 한다고 한다면 실수배 밖으로 빼는 거 가능하다. 그죠?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시그마를 분배해서 더하고 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도 급수의 성질이 그대로 시그마의 성질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각각 곱하거나 각각 나누는 것은 시그마의 성질대로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원래는 0에 수렴하고 싶은 것도 나누다 보면 수렴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발산할 때도요. 실제로 나누다 보면 수렴하는 수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수배 하는 것과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급수의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6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두 급수 AN, BN에 대하여 자, AN이 8로 수렴을 하고 자, 뒤에 있는 수열이 2로 수렴을 하면 BN의 값을 급수 BN의 값을 구하여라. 얘는 실제로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요. 시그마 AN은 8로 그냥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BN의 값 그냥 구할게요. BN의 값을 뭐 X로 하고 구할 거야. 얘는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구합니다. 시그마 AN이 8이니까 8 마이너스 2x는 2.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 그럼 x가 얼마예요? 3이죠. 내가 x로 뭘 x로 뒀을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시그마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니까요. 그죠? 얘를 x로 두고 계산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그냥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항식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덧셈하고 뺄셈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실수배, 덧셈, 뺄셈은 급수의 성질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항식의 계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기 써있죠.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급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R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수렴합니다. 그죠? A의 Rn-1이 어차피 수렴을 할 거니까 걔는 그 합은 1-R분의 A로 그냥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한다면 그 합은 요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이거잖아요. 1-R분의 A 1-R의 n제곱인데 그죠? 얘가 어차피 0으로 슉 이렇게 갈 거니까 요것만 남겠죠. 1-R분의 A 요것만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R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딱 1이라도 발산합니다. 자, 얘는 등비 수열이라면요. 1일 때 수렴을 했어요. 왜냐면 등비 수열에서는요.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였어요.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n번째 항이 뭔지 물어봤는 건데 얘는 아니지 않습니까? 등비 급수라는 것은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1일지라도 그 1이 무한대로 계속 더해지면 얘는 발산할 거기 때문에 R이 1보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합니다. 그래서 등비 급수인지 등비 수열인지 잘 판단해서 그 수렴 조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여기 는 1이 빠집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거였죠. 마이너스 1부터 R이 이렇게 는 1 이게 썼었죠. 등비 수열이었다면
그런데 등비급수는 는이 빠집니다. 이렇게 조건이 바뀝니다. 1이라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초항이 그냥 R이 아니고 초항이 A가 따로 있어요. A 아래 n-1 얘가 수렴을 하려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초항이 0이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 R이 -1과 1 사이다. 요 두 가지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었다면 똑같이 초항이 0인 거 등비급수랑 요거 가능하지만 여기 는이 있고 없고 차이로 등비 수열이다, 등비급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초항이 2고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등비급수겠죠. 그럼 조사할게요. 초항이 0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R이 -1부터 1 사이에 있는가? 네, 그러네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러면 수렴을 하네요. 그럼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 뭐예요? 1-R분의 A만 하면 되겠죠. 1-R분의 A. 그럼 얼마입니까? 얘 계산하면 2분의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4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급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건 일단 R보다 R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는 R이겠죠. 1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더해보나 마나 발산합니다. 1보다 큰 수 계속 더하면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볼게요. 1번은요. 초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이에요. 자, 초항이 0이 아니니까 그리고 R이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공식 쓸게요. 1-R분의 A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합이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은요. 약간 정리를 하고 갈게요. 2분의 1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5분의 8의 n제곱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게요. n 플러스 1을 n제곱으로 맞출게요. 합치려고 그래요. 뒤에 거를. 이렇게 n제곱으로 합치면 이렇게 2분의 1 밖으로 빼면 n 플러스 1에서 n으로 여기가 바뀔 거고 똑같이 n제곱이니까 한꺼번에 괄호 안에 넣을 수 있겠죠. 한꺼번에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급수에서도 상수배를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4의 n제곱 구하라는 얘기니까 뭐랑 똑같아요? 아, 얘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여기다 1을 넣으면 초항이 5분의 4고 공비가 5분의 4. 1보다 작네요. 그죠? 얘는 그럼 수렴하겠다. 자, 그럼 앞에 2분의 1 배 해준 거 2분의 1 쓰시고 잘 챙겨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얘는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2 약분하면 2 곱하기 2 약분하면 얘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2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도 약간 이렇게 쪼갤게요. 덧셈을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6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3분의 1의 n제곱 6분의 3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시그마의 성질로 얘도 급수도 이렇게 각각 쪼개는 게 가능하죠. 덧셈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고 각각 공식을 쓸게요.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수열 어떻게 합니까? 1-3분의 1분의 조항 더하기 1-2분의 1분의 조항. 자, 앞에 거 정리하면 3분의 2분의 3분의 1 2분의 1이고 뒤에 거 2분의 1분의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1이네요. 2분의 1분의 2분의 1 똑같으니까 1이죠. 더하면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77번 봅시다. 얘는 수렴할 조건을 잘 볼게요.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초항이 이거예요. 그리고 공비가 x-1이죠. 그 수열은. 그러면 초항이 0이어도 되잖아요. 초항이 0일 조건. 즉 x-1이 0일 조건.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면 되겠네요. 이거 첫 번째 조건. 자,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되겠죠. 공비가 뭔데요? 요거 r이 요거죠.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면 다 1을 더해주면 x 되고 1 더하면 2 x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다 0 더하면 1 더하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의 합집합 부분이 전체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여기 0인 것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수렴할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9번 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얘 합이 이걸 때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3만 알려줬고 공비는 안 알려줬으니까 AN을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합 공식 쓸게요. 어차피 수렴을 하네요. 합이 6으로 수렴한다는 건 1-r분의 a 했을 때 그 값이 6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요? 양변 이렇게 곱해서 6 곱하기 1-r이 3이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3r이 1이고 그럼 r은 얼마예요? 얘가 3r은 2r이네요. 2r. 잠깐만요. 다시 이 양변을 3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럼 2가 되죠. 왜 3이에요?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2-2r이 1이고 얘는 r은 얼마야면 돼요? r은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맞나요? r이 2분의 1. 2분의 1이면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r이 2분의 1. 그럼 구했습니다. 그러면 an이 3 곱하기 2분의 1에 n-1 이렇게. 그러면 an의 제곱은 뭡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얘도 제곱이 될 테니까 4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구해봅시다. 얘는 어떤 수열입니까?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9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an의 제곱은요. 그러면 공식 쓸게요. 1-r분의 9 그러면 4분의 3분의 1분의 9 3분의 36은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너무나도 단순 계산을 내가 해줬네요. 자, 두 번째 등비급수의 활용. 요거는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순환소수 분수로 고치는 방법 우리 배운 적 있죠. 어떻게 했어요? 개수만큼 0.13이다. 0.13에 땡땡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환하는 것만큼 9 그리고 13 빼기 0 13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원래 뭐냐면요. 초항이 0.13이고 공비가 100분의 1, 즉 0.01인 등비급수예요. 그래서 1-0.01분의 0.13 계산하면 99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0.25에다 땡 한 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 90분의 25 빼기 2 해가지고 23 이렇게 했죠. 이게 사실 더 편하죠. 첫째 항이 0.05이고 공비가 0.1인 등비급수에다가 앞에 뭐가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거 0.2만 더해주면 됩니다.
1-r분의 a에다가 0.2만 더해주면 돼요, 결국.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 굳이 등비급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모의고사에서 얘를 만나면 중학교 때 쓰던 공식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닮은 꼴 문제가 주어지기도 해요. 무한히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들을 무한히 더하면 도대체 뭐가 되니? 얼마가 나오니? 그 합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다 끝납니다. 왜? 1-r분의 a 요것만 쓰면 다 끝나요. 그럼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첫째 항하고 공비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비 못 구하겠으면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 구하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이렇게 나누기 하면 공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닮은 꼴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림 문제, 복잡해 보이는 그림 문제를 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음 두 항만 구해낸다. 그러면은 그거 R하고 첫째 항 알 수 있어서 1-r분의 a 하면 끝나요. 아무리 복잡한 도형일지라도. 81번 봅시다.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기억분수로 나타내어라. 원래 그냥 할 수 있죠. 99분의 23이면 그냥 끝나는데. 자, 초항이 0.23이고 그 다음 0.23, 23, 23이 반복되는 거니까 공비는 0.01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1-r분의 a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얘는? 얘는 0.99 분모는 0.99죠. 0.99분의 0.23이죠. 각 100 구하면 100 곱해서 구하면 99분의 23.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99분의 23 그냥 한 방에 나오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0.3 두 번째 문제는요. 0.3 2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0.3 그냥 냅두고 나머지 0.0222 그것만 구하면 초항이 0.02고 공비가 한 개만 반복되니까 공비가 0.1이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0.3 처음에 반복하지 않는 거에다가 1-r분의 a 그럼 얘는 10분의 3에다가 얘는 얼마야? 0.9분의 0.0이니까 그냥 90분의 2로 할게요. 90분의 2 더하면 얘는 90분의 얼마예요? 9, 3, 9, 27 90분의 29 그런데 중학교 때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는 것만큼은 9를 써라. 반복하지 않는 건 0을 써라. 전체 숫자에서 반복하지 않는 숫자 빼라. 이래도 90분의 29. 그죠? 이게 다 등비급수에서 나온 문제였다라는 거. 자, 83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면 모든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등비급수로 얘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뭘 구하면 되냐면요. 얘는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죠. 4, 4, 16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중점 연결해가지고 했으니까 말은 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얘의 넓이는요. 16 나누기 2에서 8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중점 연결해서 또 반이 되니까 4가 되고 그 반이 되니까 2가 되고 그래서 결국 초항이 16이고 넓이니까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총합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공식으로 이용하겠죠. 1-r분의 a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분의 16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아무리 복잡해도 첫 번째랑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나머지는 술술술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85번 같은 문제. 자, 점점 가까워지는 좌표 구하라는 얘기죠. 어떤 도형의 합 아니고요. 그런데 얘는 규칙이 있어요. x는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좌표 구하는 거잖아요.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를 반복해요. 첫 번째 p1의 좌표는 1일 거고요. 두 번째 좌표는요. 4분의 1만큼 줄어들죠. 왼쪽으로 4분의 1만큼 가니까.
세 번째는 플러스 16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좌표들의 합이 x좌표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다 아래로 4분의 1만큼 내려왔다. 2분의 1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만큼 내려왔다. 그 다음에 16분의 1은 아니고 32분의 1만큼 다시 올라오고 요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위로 아래로만 움직이면서 어딘가로 수렴을 해 가겠죠. 그죠? y좌표는. 그러면 x좌표의 초항은 1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런 등비급수예요. 어떻게 구할까요? 1 마이너스 r분의 a. 그러면 얘는 4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x좌표는 5분의 4로 수렴할 것이고요. y좌표는요.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위로 또 쬐끔 올라갔다가 또 쬐끔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초항이 a-라고 해서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1 마이너스 r분의 a 4분의 5분의 2분의 1 얘는 계산하면 5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설마 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겠죠? 5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5분의 4로 y 좌표가 5분의 2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46페이지 92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